또 왔어. 아이고, 이 얘기하는 중에. 야, 이 반응 좋네,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일의 피싱스쿨 최성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무지개 송어 루어 낚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시즌상으로 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송어 낚시인데요. 11월부터 다음에 한 3월까지 진행되는 루어 낚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송어 낚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2부작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프트 베어 위주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2부에서는 하드 베이트 쪽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송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송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원래는 송어가 있어요. 그 송어라는 우리나라 자연산 송어가 있는데 그 송어는 이 송어랑 틀린 겁니다. 새끼들도 좀 거무틱틱하고. 근데 현재 이제 그 레인보우 트라우트, 이 무지개 송어가 196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들어와서 양식이 되면서 우리가 송어라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무지개 송어가 일반적인 송어가 됐습니다. 이 송어는 어떤 어종인가? 송어는 차가운 물을 좋아해요. 온도가 25도 이상 물 온도가 올라가면은 송어가 살질 못해요. 보통 좋아하는 온도는 한 10에서 15도씨 정도가 송어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온도고요. 뭐 겨울철에도 저수온계대도 왕성하게 움직입니다만 이 온도를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어는 수소곤충이나 애벌레나 작은 어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어류인데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얘들이 양식이 된 송어잖아요. 양식이 된 송어이기 때문에 본능은 갖고 있겠죠. 본능은 갖고 있지만은 양식에 적응하다 보니까 먹이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낚시도 먹이를 응용한, 얘들이 평상시에 양식할 때 먹는 게 펠렛이라고 어분을 이렇게 고체형으로 만든 그런 형태인데, 그거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어 같은 경우에는 용존 상소량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송어 낚시의 이제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송어가 맑은 물을 좋아하니까 새물 유입되는 쪽에 많이 있어요. 같은 그 저수지라 그래도 물이 들어오는 쪽에 송어들이 주로 새물을 먹기 위해서 있고, 또 이제 수차가 있잖아요. 수차가 있는 곳에 송어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늘하게 그늘진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송어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부터 해서 기본 장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송어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가 필요한데요. 그럼 낚싯대는 어떤 낚싯대가 필요한가? 제가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한 2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쪽 낚싯대가 이제 울트라 라이트 대예요. 그러니까 울트라 라이트, 요거는 라이트인데 송어는 일반적으로 울트라 라이트 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라이트 대가 없으면은 뭐 라이트 대로 써도 가능은 합니다. 낚시를 하기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대신 이 송어 낚시는 송어의 루어 자체가 2g에서 뭐 한 5g 내의 범위의 아주 가벼운 루어를 쓰기 때문에 라인도 가늘어야 어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라인도 우리가 보면은 원줄로 쓰는 라인도 2파운드에서 5파운드 정도의 그 강도를 갖고 있는 그런 라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로 따지자면은
0.5에서 한 1.25 정도 사이, 1호 내외입니다, 거의. 그래서 2파운드에서 5파운드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이 릴은 한 1000번 릴, 1000번 릴, 이게 1000번 릴이고요. 1000번 릴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1000번에서 1500번 정도, 뭐 500번 릴을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1500번 릴입니다. 뭐 요 정도 쓰시면은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릴을 작은 걸 쓰는 이유는 릴이 작을수록 이제 캐스팅이 많으니까 힘이 덜 들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에 감기는 줄이 가늘기 때문에 굳이 큰 릴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릴은 한 500번에서 1500번 사이 정도 쓰시면 되고요. 라인을 좀 더 이제 보충 설명드리자면, 송어에서 쓰이는 라인이 2에서 5파운드 정도인데,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컬러가 사람의 그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쓰는데, 그 이유는 송어를 던져놓고, 루어를 던져놓고 감을 때 송어가 이미 물고 있는 상태에서 챔질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보고 라인이 빠지는 상태, 아니면 라인이 처지거나 팽팽해지는 그 상태를 보고 입질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인은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모노 라인을 많이 써요. 카본 라인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는 괜찮은데 아주 추워지는 영하의 그런 온도에서 쓰시게 되면 카본 라인이 아무래도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카본 라인보다는 모노 라인이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어 루어는 소프트 베이트와 하드 베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미노나 이런 딱딱한 재질로 된 거 하드 베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웜채비 이런 것들은 말랑말랑한 소프트 베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 베이트하고 하드 베이트 중에 우선 소프트 베이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어 루어 낚시의 기본 장비를 배우셨다면 지금부터는 핵심. 먼저 소프트 베이트. 그럼 제일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웜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 지그헤드, 이렇게 지그헤드에다 웜을 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던지는 게 지그헤드 리그인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거죠, 지그헤드가. 이걸 말고 또 다른 걸 또 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형태에 따라서,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건 지그헤드 리그예요. 지그헤드는 보통 32분의 1온스에서 16분의 1온스 정도 씁니다. 그래서 자, 요런 지그헤드에다 요런 웜 조합을 쓰셔도 잘 먹습니다. 특히 이제 활성도가 좀 떨어졌다 했을 적에는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 이 액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웜들이 있어요. 그 이제 집어제 성격의 그런 액체가 나는 집어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다양한 웜, 뭐 타이니 플로그나 그러범이나 호그웜이나 뭐 쉐드 계열 웜이나 이런 웜들을 끼워서 던져서 바닥부터 중층 상층까지 다 노릴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지그헤드 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이 쓰이는 채비가 다운샷 리그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베스 낚시 강좌를 할 때 이런 리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수심이 얕기 때문에 짧게 좀 묶었는데요. 보통 한 30에서 40cm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물 속에서 그렇게 이제 호핑이나 아니면 트위칭, 흔들어대는 그런 입질을 둬가지고요, 송어를 유혹하는 거죠. 이 바닥에서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송어가 착 물고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많이 쓰이는 채비 중에 다운샷 리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베이트를 이용한 스플릿샷 리그라고 있습니다. 스플릿샷. 자,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스플릿샷에다가 제가 빙의라는 걸 달았는데요. 이거 같은 스플릿샷의 그 특징은 이 빙이 이 소프트 베이트가 플로팅이어야 됩니다. 플로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로팅을 쓰시는 게 좋고요. 물에다 담근다면은 봉돌은 가라앉고 얘는 떠 있죠. 얘는 이렇게 떠 있죠. 떠서 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어가 얘를 딱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물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살짝 액션만 조금씩 주면은 이게 탁착 움직이겠죠. 여기서 액션을 주는 대로 이게 살짝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럴 때 송어가 얘를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조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띄워서 할 수도 있고 깔아 앉혀 가지고 살짝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여줘도 얘한테 액션이 착착 움직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이게. 다음은 와키리그. 이거는 웜의 무게로 던지는 거죠. 노싱커 채비로 해서 웜의 무게로 던져서 깔아앉혀가지고 깔아앉혀서 위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탈랄랄 떠는 이런 입질에서 이런 입질로 통해서 송어를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송어가 와서 팍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변형된,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 변형된 채비예요. 그러니까 루어 낚시인데 변형된 채비. 그걸 우리가 이제 마커 채비라고 하거든요. 이 마커 채비는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채비이기도 한데 마커와 봉돌의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요. 그리고 이 에그를 넣어서 에그나 빙처럼 이렇게 뜨는 플로팅 계열의 바늘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미끼를 씁니다. 근데 요즘에 일부 낚시터에서는 또 에그를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낚시터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목속까지 쭉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늘을 제대로 빼질 못하고 하니까 송어가 손맛에선 죽을 수 있으니까 일부 낚시터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채비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나 여자들, 특히 낚시가 좀 서투른 분들은 이걸 던져놓고 기다려서 찌가 쭉 들어가면은 잡는 그런 이 마커가 철렁철렁 하다가 쏙 들어가면은 챔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봉돌 떠 있고요. 봉돌 떠 있고 채비가 이렇게 같이 떠 있죠. 바늘이 그 어느 무게까지는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그 떠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요 마커도 살랑살랑 조금씩 움직여 줄 때 움직이니까 이게 무슨 그 송어들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탁 먹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끔 털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송어 낚시는 한 번에 탁 먹지 않고 뭐 베스나이크처럼 훅 삼켜서 먹질 않고 깨물어 먹는 그런 입질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끄트머리만 딱딱딱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는 입질이 왔을 때 바로 챔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깔 선정 있죠. 색깔 선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펠렛이라고 하는 게 어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라운 계통의 아니면 그런 계통의 올리브나 이런 사로 형태의 색깔에 가장 일반적으로 반응이 빠릅니다.
그 약간 우중충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기본색으로 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날이 좀 흐리거나 잘 안 보일 때 그럴 적에는 어필 컬러, 그러니까 연두색이나 형광색이나 아니면은 노란색이나 뭐 주황색이나 이런 오렌지 색깔이나 이런 눈에 잘 띄는 색깔, 그런 색깔을 써 주시면서 변형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탁도가 좀 심하다 그럴 때는 약간 밝은 계통으로 가시고, 물이 괜찮다 하면은 얘네들이 평상시에 먹던 색깔 위주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어 루어 낚시 하면은 가장 그 하드베이트 쪽 설명드릴 건데요. 하드베이트 중에서 가장 일반하고 일반적이고도 재밌는 낚시가 스푼 루어 낚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드베이트를 이용한 가져간 낚시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게 스푼이에요. 스푼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스푼이 있습니다. 크기, 구람수, 또 모양, 또 가라앉는 모양에 따라서 좀 틀린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이제 스푼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마이크로 스푼, 보통 2g에서 4g 정도의 사이에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일 적에 기본적인 색깔은 펠렛, 우리가 송어가 먹는 사료죠. 그 사료의 색깔과 유사한 색깔을 선택해 주는 게 보통 이런 색깔들이죠. 이런 정도의 색깔들인데 유사한 색깔을 선택을 하시는 게 기본적이고요. 올리브나 카키나 약간 우중충하게 보이는 색깔인데 먹이로 생각하니까 이 스푼이 움직여서라기보다도 폴링할 때, 떨어질 때 마치 사료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얘들이 덮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을 쓰시고요. 그러나 이제 물이 막 흐리고 그럴 적에는 루어도 마찬가지, 소프트 베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흐릴 적에는 좀 어필이 좀 강한 컬러, 그래서 이런 뭐 주황색이나 오렌지색이나 이런 형광색이나 이런 색의 컬러를 써 주시는 게 반응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푼 같은 경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는 한 6피트 내외에 6에서 6.6피트의 울트라 라이트 대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릴은 한 1000번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드베이트 강인데요. 하드베이트는 크게 마이크로 스푼하고 마이크로 크랭크, 그리고 마이크로 미노, 거의 한 5g 이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푼은 다양한 모양이 있고요. 뭐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립이 길어요. 이렇게 립이 길어서 쭉 릴을 감으면 얘가 물을 타고 쭉 들어가요. 이 크랭크 같은 경우는 1m에서 2m. 그 크랭크에 써 있습니다. 몇 미터까지 자맹을 할 수 있는지. 자맹을 했다가 릴링을 멈추면 쭉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 송어가 덮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맹을 했다 떠올랐다. 굉장히 재밌어요. 두 번째는 이제 미노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미노우들, 이런 미노우들이 감으면은 툭툭툭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형태는 플로팅에 있다가 잠자서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민호우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는 싱킹이에요. 물 속에 쭉 들어가는 상태에서 땡기면 이제 슬슬 올라오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 모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메뚜기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또 극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펠렛 모양, 실제 그 먹이의 그 모양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수중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민호는 이렇게 묶어서 바로 캐스팅해서 던지면 이렇게 착취를 하겠죠. 착취를 해서 감으면은 파고 들어갑니다. 한 30cm 정도에서 50cm, 거의 이제 표면상에서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굉장히 송어의 활성도가 좋은 아침 이럴 때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그 물속에서 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팍 해서 공격을 하면서 무는 그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낚시의 재미가 훨씬 좋죠. 물속에 이제 툭툭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팍 덮치는 그런 형태의 그 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마이크로 미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요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자 볼까요?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물속을 자맹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릴링을 던져주고 떠 있는 것 상태이지만 감으면은 보통 1 내지 2m까지 들어갑니다. 쭉 감았다가 쫙 풀어주면은 쭉 올라와요. 또 감았다가 쫙 풀어주면 쭉 올라오는데, 감았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크랭크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쫙 감으면 또 재밌고, 딱 올라올 때 탁 치면은 아주 손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웜 중에서 요런 건 싱킹 타입이죠. 두 개는 떴지만은 요거는 가라앉는다는 거죠. 이거 싱킹 타입이죠. 싱킹 타입.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고, 요거는 요것도 싱킹 타입이에요. 펠렛이 떨어지는 모양을 연출하는 거죠. 펠렛 자체에 그 먹이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역시 입질은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그 하드 베이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은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모양과 컬러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서 다양한 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수심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낚시입니다. 아무래도 크랭크나 미노 쪽은 활성도가 좀 좋을 때 쓰시는 게 좋고요. 마이크로 스프는 뭐 전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송어 루어 낚시의 대표적인 루어이기 때문에 스푼 마스터하고 크랭크 미노 같이 해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겁니다. 송어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될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아무래도 이 라인 커터죠. 라인 커터는 우리가 조끼나 몸에 이렇게 부착한 상태에서 꺼내 가지고 라인을 잘라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루어의 교환이 많고 또 루어를 교체하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어의 교환이 많기 때문에 라인 커터 꼭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늘백이에요. 그 송어의 그 입엔 그 이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잡으면 상처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을 뺄 적은 이렇게 바늘빼기를 갖고 바늘을 빼주셔야 됩니다. 걸렸을 때 스푼을 잡으면은 이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어가 힘을 쓰면은 파다닥 힘을 쓸 때 바늘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을 잡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잡고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거의 다 쓰죠. 실리콘 뜰채. 이게 필수인데요. 실리콘 뜰채는 이 화상에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송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뜰채가 아닌 실리콘 뜰채를 해야 송어의 그 손마터에서는 특히 실리콘 뜰채를 떠줘서 송어가 상처를 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는 또 루어 낚시하는 사람들의 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비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만약에 자비터를 간다 그러면은 이런 포잽을 쓰죠. 포잽을 써서 이 아래턱 있잖아요. 입에서 아래턱 사이로 이걸 껴서 송어를 들읍니다. 그리고 송어를 든 상태에서 바늘을 빼서 꿰미라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럴 적에는 꿰미에다 껴서 송어를 들고 다니는 거죠. 자비터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 챕이고요. 좀 더 이제 추가를 한다면 손이 시려운 계절에 하는 낚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갑 끼시고 이런 따뜻한 손난로, 핫팩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하시면 낚시가 편안해지겠죠. 이론 강의를 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각종 하드베이트와 각종 소프트베이트 리그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그 각 채비로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 잡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다양한 한 7, 8가지 채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또 이런 루어 낚시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채비와 칼라와 이거를 바꾸면서 하는 그 재미거든요. 그래서 맛배기로 하나하나의 리그, 채비 리그를 따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헤드 채비에다가 이렇게 웜을 달아서 물고기 모양의 웜을 달아서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아차, 잡았다.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웜채비로 지그헤드 웜을 달아서 한 채비인데요. 반응을 바로 보이네요. 야, 올라와라. 어이구, 이 녀석 봐라. 상당히 힘을 잘 쓰네. 야, 아직 물이 상당히 저항이 있어요. 어이구, 이구. 자, 이거 천천히 잠깐만 있어. 있어봐라. 자, 지그헤드 채비에 나온 송어입니다. 뭐 이제 일단 손은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 두 개 해서 딱 들어가게. 그리고 루어가 한 20에서 30cm 정도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요 베일에 요 라인 롤러 있죠. 라인 롤러 부분이 여기서 제일 가까울 때 이걸 잡아 주시고요. 베일을 벗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많이 제꼈다 하면 포물선이 커져요. 포물선이 커지고 좀 쫙 뻗는 그 라인이 쫙 뻗어서 나가질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포물선이 커지고요. 여기서 좀 짧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타임을 주시고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자식이 까불어도 소용없어. 오, 힘쓰는데. 아싸. 아이고, 이야. 자식 봐라. 그쵸. 아이고.